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범원의 거리 두 곳에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신규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설치되는 장비는 추정용 카메라의 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과속과 신호 위반을 가려내고 위반 차량의 뒷면에 있는 번호판을 촬영하는 장비인데요. 이를 통해 이륜차를 포함한 더 광범위한 과속과 신호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경찰은 범원의 거리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36개소에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를 설치한다는 계획인데요. 배달 등의 증가로 이륜차 운행이 늘면서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는 차량 구조상 한 번 사고가 나면 치명상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가 이륜차의 안전 운행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9월 19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북부권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평년보다 조금 높게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안동 29도, 영주 30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내외로 올라 막바지 여름 더위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자외선도 강할 걸로 보이니까요. 옷차림과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는 23일까지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대한양궁협회 주최로 제55회 전국 남녀 양궁 종합선수권 대회와 2024년 양궁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이 열립니다. 올 시즌 마지막 대회인 종합선수권 대회는 나이를 불문하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승부를 펼치는데 선수와 임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해 올해 국내 양궁을 총 결산하고 리커브와 컴파운드 등 두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2024년 양궁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은 리커브 종목에 남자 101명, 여자 100명이 참가해 남녀 각각 64명을 선발하고 컴파운드 종목에서는 2023년 컴파운드 등록 선수 중 남녀 각 16명을 선발하는데요. 예천구는 이번 대회를 위해 경기장 시설물을 정비하고 지역 내 숙박시설과 음식점, 휴게시설 등을 꼼꼼히 점검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한편 이번 종합선수권 대회가 끝난 다음 날부터는 2024 파리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양궁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일정이 시작되고요. 27일엔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예천 출신 김재덕 선수 등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출국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9월 중순을 넘어섰는데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포항은 한낮 기온 29도를 기록했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 더 높았는데요.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이 더위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한층 사그라들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밤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온 뒤로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블루로드 트레킹 페스티벌이 다음 달 21일 영덕 블루로드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의 2023 재도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역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과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블루로드 트레킹 페스티벌은 국내 내륙 최초의 해안 둘레길인 영덕의 블루로드를 걷는 것 이외에도 공연과 미니 플리마켓, 기념키트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스는 병곡면 고래불 해수욕장에서 시작해 영해면 괴시리 전통마을을 거쳐 다시 돌아오는 총 16km의 순환 코스고요. 그 과정에서 대진해수욕장과 관어대, 도해단 등 영덕의 여러 관광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선착순 600명을 다음 달 13일까지 뚜벅이 마을 홈페이지에서 모집하는데요. 영덕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함께 건강도 챙기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번 페스티벌에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에서 전해드립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날이 개이면서 오랜만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계속되는 가을비로 인해 30도를 웃돌던 늦더위는 점차 식어서 낮 최고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8도 높은 26.2도, 습도는 87%입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서에서 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1에서 2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선박 점검으로 인해 운항이 중단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은 지난 14일 노후 건물인 울릉 학생체육관이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칭 울릉 다이음터로 재탄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울릉학생체육관은 부지 면적 1874제곱미터, 체육관 815제곱미터 규모로 1976년 7월 건립됐는데요. 이후 47년이 지나면서 건물이 노후되고 인근 학교들이 신축 이전을 하면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역에선 이 부지와 건물에 대한 활용을 두고 각종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했는데요. 울릉 다이엄터 건립 사업에 국비 등 359억 원을 들여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며 도서관과 로비, 휴게 공간, 강의실, 여행자 쉼터 등 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지하 2층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피 공간도 마련됩니다. 울릉군은 2024년까지 교육기관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7년에는 학교와 지역사회, 학생과 주민을 잇는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 울릉에 들어서게 됩니다. 앞으로도 주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거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때 마주하는 가장 큰 숙제 하나가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주거 정책과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역의 주택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대구시가 운영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명수 대구시 주택과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대구 안방 플랫폼입니다. 지역의 주택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데 소개를 좀 자세하게 해주시겠어요? 예, 대구 안방은 대구시의 다양한 주거 지원 사업을 통합 안내하고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바로 찾아볼 수 있는 대구형 주거 종합 포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대구 안방을 통해 시민들은 자신에게 맞는 대구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대구시와 각 지원기관은 더욱더 효율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 대구 안방이 원래는 청년 안방이었다면서요?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청년 주거 안정 패키지라는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원스톱 접수 지원 관리 시스템인 청년 안방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주거 문제는 대구 시민 모두가 고민이 많은 만큼 청년을 포함한 대구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다양한 주거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제공할 수 있는 포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년 주거를 지원한다는 의미의 청년 안방에서 네. 대구 시민 모두의 주거 지원을 위한 대구 안방으로 확대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바뀐 점들이 있나요? 예,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대상층이 청년에서 대구 시민 전체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대구시에서 추진한 주거지원 사업,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부동산, 청약과 같은 다양한 주거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내년부터는 부동산 상담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토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요.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군요. 대구 안방에는 대구시의 주요 주거 정책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요 내용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먼저 작년부터 시작한 대구시 청년 주거 안정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대구시 주거복지센터,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사랑의 집수리 사업, 대구 행복기숙사 운영,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대구시의 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예. 향후에도 유관기관의 주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과 연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 관련 정책들이 궁금하다면 이 대구 안방으로 들어가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의 청년 주거 안정 패키지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를 포함해서 지역 청년들을 위한 대구시만의 주거 지원 사업들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대구시 청년 주거 안정 패키지 사업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상향 사다리 마련을 위한 주거 상담 서비스,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 공공주택 공급 등 대구만의 청년 주거 정책입니다. 네.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한도 내에 최대 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3억 원 이하 전세 보증금에 대한 반환 보증 보험료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39세까지 대구시 청년이라면 누구라도 대구 안방을 통해 대구시만의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상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상담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대구시 청년 주거 안정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 올해 확대 시행하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확대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기존 2억 원 이하 물건지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최대 2%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2억 5천만 원 이하 물건지에 대해 최대 1억 원, 최대 5%까지 확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새로 추진하여 버팀목 대출을 받은 청년층에게 이자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인 청년 희망주택 임대도 금년부터 시작되어 임대료와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뀐 부분이 조금 있어서 또 청년들이 상담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나요? 예,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현재 대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한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이 사업은 대구시로 전입 예정인 청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살지 않아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외에도 자주 질의하는 내용은 대구 안방 FAQ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청년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을 받아서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신청이 많은 편인가요? 예, 신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신청이 좀 많은가요?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9월 현재까지 940명 정도가 이자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중 대출을 실행한 202명에 대해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금년 6월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8월 말까지 308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은 8월 말까지 243명에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올 6월부터 신청자가 급증하는 등 대구 안방에 대한 청년들의 홍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제 온라인으로 상담받아서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이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 안방에서 또 확대되는 서비스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향후에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상담 서비스를 대구 안방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는 대구 도시개발공사 위주로 제공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까지 추가하여 네. 추진 및 신청 접수 등의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상담 서비스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주거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시민이 대구 안방을 통해 온라인 상담 요청을 하면 네.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 상담위원이 이를 검토하고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금년 연말에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내년부터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대구 시민들이 주거 문제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또한 뭐 온라인으로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예,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예.
자, 대구 안방과 또 대구시의 주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죠. 대구 안방은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대구시와 시민들 사이의 소통 공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대구 안방을 통해 대구 시민들이 주거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접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포털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청년을 포함한 대구 시민 모두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구시 김명수 주택과장이었습니다. 대구시가 시민에게 주거 정책을 안내하고 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종합 포털 서비스 대구 안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이 알아두면 좋을 대구시의 주거 정책 내용과 또 지원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대구 안방 서비스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19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21분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약속하는 자리, 바로 결혼식이죠. 이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예비 부부들은 또 고민과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윤가연 리포터가 결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축제 현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토요일 중구 대봉동 웨딩거리 일대에서 열린 2023 대구 웨딩 페스티벌, 일명 따따블 페스티벌에 다녀왔습니다. 제목이 따따블 페스티벌인가요? 네, 이름이 귀엽죠. 네. 함께하면 행복이 2배가 되는 더블 따따블이라는 뜻인데요. 이번 페스티벌은 예비 부부들뿐 아니라 이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비가 많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대명동에 사는 김수정입니다. 길에도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어서 궁금해서 오늘 한번 와봤어요. 근데 머리에 약간 아이돌처럼 이렇게 그 색깔 넣어서 따라주시는 게 좀 신기해 보여가지고 저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제 대구에서 좀 특색 있는 거리다 보니까 좀 다른 지역 분들한테도 조금 알려져가지고 웨딩 축제도 크게 했잖아요. 오늘 비가 와서 좀 아쉽긴 한데 다음번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퍼스널 컬러 그런 것도 이제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좀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가 다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괜찮게 유익하게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살 박소연입니다. 둘러봤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좀 진짜 결혼을 앞둔 분들을 위한 부스들이 좀 많더라고요. 결혼과 어울리는 향들 방향제로 판매하시는 분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식 거리? 결혼 거리 같이 이렇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은 이런 데를 찾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저희들만 해도 그때는 약간 단촐하게 당일치기로 이래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몇 번씩 입어봐가면서 다양하게 또 해보는 이런 것들인데 우리들은 좀 간소했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때는 약간 나이가 되면은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었다 하면은 지금 아이들은 자기 주장대로 내가 뭔가에 이제 확신이 있을 때 결정을 하다 보니까 내 자식들부터도 그렇고 굉장히 사고가 많이 다르다고 보죠.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결혼을 안 해보니까 어떤 거는 걱정도 있고 근데 사실은 결혼도 하고 나면 그 걱정도 너무 아름다운 행복이라고 하는 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결혼에 대한 걱정도 아름다운 행복이다. 이렇게 네. 선배의 말을 들었는데 근데 결혼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맞아요. 결혼 전에는 누구나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언을 해줄 누군가가 꼭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이날은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업체들이 부스를 만들어 참여했는데요. 저는 결혼하면 빠질 수 없는 드레스와 한복을 전문으로 하는 부스를 찾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드레스라든지 메이크업을 진행해드리는 곳입니다. 먼저 결혼 준비하는데 요즘에 드레스 예산대는 어떤지 트렌드는 어떤지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 또 언제쯤부터 예약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요즘에는 신랑 신부님께서 예산이 예전이랑 좀 달라서 많이 올라가신 부분도 조금 고민은 하시고요. 또 예전처럼 무료로 입어보는 게 아니라 뭐 피팅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뭘부터 해야 되는지 또 뭐 어떻게 해야지 예산을 조금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은 사실 드레스를 평상시에 입으실 일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신부님이 입고 싶으신 스타일을 다양하게 입혀봐드리는데 입혀보다 보면 손님들이 다 체형의 장단점이 다르시다 보니까 조금 더 돋보이게 해드리는 드레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깔끔한 걸 선호하시는지 화려한 걸 선호하시는지 정도는 여쭤보되 처음 입어보실 때 좀 다양성 있게 입혀봐드리고요. 최종 드레스를 선택하시는 날에는 저희가 신부님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는 걸로 추천해서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대봉동 웨딩거리에서 한복샵을 하고 있는 김명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더 고전에, 그러니까 전통에 치우친다고 한다면 요즘은 이제 패션 흐름에 따라가야 되겠죠. 조금 더 전통적으로 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제 희망을 좀 담아서 얘기해봤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웨딩거리에 조금의 발품을 팔면 요즘 트렌드라든지 여기 오면 논스톱으로 다 해결되는데 막막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한복을 그러면 뭐 어떻게 골라야 돼? 렌탈하는 샵도 있고 아니면 맞춤만 하는 샵도 있고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일단은 자기가 입었을 때 자기 얼굴에 잘 어울리는 컬러.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시장 조사를 조금 해야 되고 요즘 트렌드는 뭔지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자기 생각을 좀 담은 옷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좀 생각을 하고 방문을 해야 되겠네요. 네, 보통 결혼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SNS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미리 선택을 해서 샵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웨딩샵을 방문해서 전문가의 의견과 나의 의견을 종합해서 드레스나 한복을 고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메이크업과 여행사도 결혼과 신혼여행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결혼을 혹시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 웨딩거리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한 담당자의 목소리입니다. 따따블 페스티벌, 웨딩 페스티벌 주관하는 사단법인 디자인정책연구원의 김종식 이사장입니다. 지난번에 엑스코에서 개최된 웨딩 문화산업전은 일부 웨딩 업체만 참여해서 상담 위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웨딩 거리에 있는 웨딩 샵들이 부스가 되어서 웨딩 업체 전부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문화 행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버스킹이라든지 지금 뮤지컬 또 웨딩 페스티벌 등 그 웨딩 거리뿐만 아니라 김강서 거리나 또 방천시장과 연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문화 행사를 강조하는 행사로 준비했습니다. 웨딩 페스티벌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또 쉽게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웨딩 산업 활성화 그리고 인구 소멸 문제,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웨딩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대봉동 웨딩거리 일대에서 펼쳐진 함께하면 행복이 2배 따따블 대구 웨딩 페스티벌 현장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윤가은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무진의 노래 듣겠습니다. 잠깐 시간 될까?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줄래 어떻게 생각해 만나서 반가워 아마 첫인사부터 이런 맘이었었는지도 몰라 나 이제 내게 다가서려 해 거리를 좁혀보려 해 나 망설이지 않기를 우리가 만약 시작한다면 그 누구보다 예쁘디 예쁠 거라 생각해 혹시 넌 어때 할 얘기가 많은데 마침 너희 집 근처야 혹시나 괜찮다면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묻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게 네 설레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줄래 혹시 근데 말야 내 고백 말이야 답 안 해줬잖아 너는 나 어떤 것 같아 부담 안 가져도 돼 진짜야 나는 괜찮아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 내가 그리 갈게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구민수 기자가 준비한 이슈는 뭔가요? 네, 맹꽁이 없는 맹꽁이 축제입니다. 맹꽁이가 없는데 맹꽁이 네. 축제를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무슨 사연입니까? 네, 대구시가 주최한 생명사랑 환경축제인 맹꽁이야 놀자가 지난 9일에 열렸는데 정작 축제의 주인공인 맹꽁이가 없어서 논란입니다. 아하. 맹꽁이 축제는 매년 이맘때쯤 달성 습지와 대명 유수지 일대에서 열리는 축제입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데요. 네. 탐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이 달성 습지의 식물, 곤충 등 생물 다양성을 알린다는 취지로 개최됐습니다. 지난 14년부터 매년 맹꽁이를 주제로 삼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가 9회째이면 네. 분명 뭐 처음 열릴 때부터는 네. 맹꽁이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죠. 예. 많았으니까 축제가 열렸을 텐데. 네. 그런데 지금은 주인공인 맹꽁이가 없는 축제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네, 달성습지 인근 대구 달서구 대천동의 대명 유수지가 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지로 불리던 곳도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2014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한 맹꽁이는 최근 몇 년간은 아예 육안으로 관찰하기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지역의 깃대종이 아예 사라질 위기지만 대구시는 보존 대책은커녕 맹꽁이 축제를 여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맹꽁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 등급 중 적색 목록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인 양서류입니다. 네. 달성습지 인근의 대명 유수지는 2011년 8월에 수천 마리의 새끼 맹꽁이가 대거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맹꽁이 산란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8만 7천 마리에 달하는 맹꽁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이제 발견되기도 하니까 맹꽁이 축제를 열게 됐겠죠. 네. 그런데 2014년을 기점으로 이 맹꽁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네, 2013년도에 뭐 8만 마리 이상 발견이 됐는데 바로 이듬해인 2014년부터 그 수가 급격하게 줄더니 최근 몇 년 동안은 울음소리조차 들을 수가 없는 해가 늘었습니다. 대구환경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대명 유수지의 맹꽁이 이동 개체수는 2014년 1,481마리로 전년 대비 1.7% 수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네. 2015년에는 그보다 적은 264마리만 관찰이 됐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맹꽁이 없는 맹꽁이 축제를 이끄는 기획자들도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축제를 주관하는 대구환경교육센터는 달성습지에는 맹꽁이 소리도 듣기 힘든 상황이니 콘텐츠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고요.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고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포럼도 열었지만 아직 큰 성과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축제는 아직까지 열리고 있다는 거네요. 네. 자, 지난 9일에 열린 올해로 이제 9회째 맞는 맹꽁이가 없는 네. 맹꽁이 축제는 그럼 어떻게 열렸어요? 예, 맹꽁이야 놀자라는 표어가 무색하게 장난감과 체험 행사만 진행이 됐고 정작 주인공인 맹꽁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축제를 찾은 시민들은 맹꽁이 축제라고 해서 맹꽁이를 보러 왔는데 볼 수가 없어서 많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예. 2013년에 8만 7천여 마리의 네. 맹꽁이. 그 맹꽁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맹꽁이 집단 실종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며 저마다의 분석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 확실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네. 그 때문에 전문가들의 분석도 제각각이었으나 현 사태를 바라보는 공통된 인식은 있었습니다. 대명 유수지 일대의 환경이 더는 맹꽁이가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기후 변화가 이번에도 같은 네. 원인이 될까요? 네, 저희 취재진이 달성습지 생태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석윤복 씨를 만났는데요. 석 씨는 2009년 달성습지에서 맹꽁이를 처음 발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이후 10년간 달성습지와 대명 유수지를 돌아다니며 맹꽁이 보존 활동과 생태 연구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오랜 시간 대명 유수지를 지켜본 석 위원장은 맹꽁이 산란지가 사라져버린 것이 주된 이유라고 주장했는데요. 산란지가 사라졌다고요? 네. 맹꽁이는 1년 중 장마철에 물 웅덩이 표층에 산란을 하는데 더는 그럴 장소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석 위원장은 산란한 알이 부화한 뒤 맹꽁이의 모습을 갖추려면 최소한 20일 이상은 물을 가둘 수 있는 웅덩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이례적인 장마가 오는 게 아니면 대부분 비가 그친 뒤 1, 2주만 지나도 전부 말라버린다고 했습니다. 네. 물론 기후변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달성습지 외곽을 돌아가는 대구 4차 순환도로 성서 지천간 공사 등으로 일대의 빗물 유입이 차단된 게 치명적이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는 어떤 물이 말라버린 거군요. 네, 그런 맞습니다. 환경이요. 네. 역시 사람 탓인가요? 네, 반론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대명유수지 생태계 먹이 사슬이 안정화된 결과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숙자 대구환경교육센터 사무처장은 현재 맹꽁이 개체수 급감은 산란 후 성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개체가 살아남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2년 전 전문가들과 함께 대명유수지 현장을 탐방했는데 일대의 생태계가 여러 곤충이 우점하고 있어서 맹꽁이 산란이 그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꼴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설명인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이것 또한 자연의 일부라면 일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관계기관 모두가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환경청은 2017년부터 개체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모니터링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구시도 2021년 달성습지 생태계 복원 사업 이후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 일대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개체수 파악은커녕 맹꽁이의 울음소리만 듣고 출현 유무만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있는지 없는지만. 네, 몇 마리인지 세어볼 생각은 하지 않고 네. 존재하는지만 이렇게 좀 파악해 본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진국 영남자연생태보존회장은 맹꽁이가 사라져 가는데 제대로 된 연구조사도 없이 맹꽁이 축제를 여는 모습이 황당하다면서 조속히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맞는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는 낙동강 수위를 고려해서 작은 연못과 웅덩이 같은 맹꽁이 생태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서식지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주인공 없는 축제 대구에서만 혹시 열리는 건가요? 다른 지역도 이런 곳이 있나요? 네, 충북 보은군은 대추 없는 대추 축제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올여름 길었던 장마와 폭염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보은군에 따르면 올해 대추 예상 생산량은 994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대 최저 생산량이었던 지난해 1147톤보다 13%나 적었는데요. 네. 역대 가장 많이 생산됐던 2019년 2663톤과 비교하면 무려 62% 감소한 수준입니다. 차이네요. 네, 앞으로 본격 수확까지는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생산량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 양양에서는 전통시장 등에서 양양 송이 연어 축제를 열 예정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로 인한 수산물 기피 현상으로 시름이 깊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나. 네. 축제 이름을 아니면 이 축제의 존재 자체를 고민해야 될 상황까지 올 것 같은데 네. 변화하는 기후나 상황에 맞게 지자체의 축제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예산 낭비로 이어지기 마련인데요. 지역의 특산물도 좋지만 조금 더 합리적인 행정 처리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지자체의 이 같은 부실 사업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네. 특히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선심성 예산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많아질 것이다. 네. 이런 축제에 대한 예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시성 이런 행정이 많아질 거란 얘기인데요. 지난해 지자체 평균 예산 자립도는 45.4%에 불과했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도 지자체 186곳이 19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축제를 마련해 놓고 네. 축제의 특성이 없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맹꽁이 축제가 맹꽁이가 많고 맹꽁이를 탐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많아서 세계 곳곳이 자연재난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종 물가가 오르고 또 유가가 또한 $90를 돌파하면서 유가가 곧 100불을 넘어선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록치 않은 경제 환경에서 9월의 주요 경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유가가 $100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상황을 좀 살펴주세요. 네, 현재 국제 유가가 $100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닌가 각 중앙 정부들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그 원유 선물 가격이 전날 대비해서 0.61% 오르면서 지금 현재 $90.77를 장을 마쳤거든요. 네. 그래서 WTI 가격이 이제 10개월 만에 지금 처음으로 배럴당 $90 선을 넘어선 이후로 지금 계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유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는 바로 공급망의 문제로 지금 보고 있고요. 공급 제한이나 감산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공급 부족의 우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제 에너지 그 기구에서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이 지속적인 감산이 하반기에 상당한 원유 공급 부족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 경고한 바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오펙이죠. 석유 수출국 기구들은 올해 4분기에 하루 한 300만 배럴 이상의 공급 부족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이런 공급 부족의 규모는 10년 만에 지금 현재 최대치라고 언급하였고요. 예. 우리가 겨울은 특히 난방유의 수요가 많은 그런 시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더 예의주시하고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우디와 러시아에서 지금 그 생산 자체를 줄이고 있다는 감산하죠. 건가요? 네네. 네. 그러면 앞으로 $90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금리가 높은 것도 물가 때문에 이제 금리를 계속 높이는데 이 유가가 지금 $90 이상 다시 올라오면서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 원유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제 필수 산업 소비재에 속하고 그렇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각 중앙 정부도 이제 예의주시하지만 특히 미국은 이 대응에 가장 큰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네네. 그래서 월가에서도 유가 상승 이 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파생상품 리서치 보고서에 의하면 오펙 플러스가 아시아의 어떤 긍정적인 수요를 배경으로 토대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공급 감축을 유지할 경우에 내년 이전에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0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JP 모간도 에너지 전략 글로벌 책임자 또한 이제 유가가 장기적으로는 배럴당 80% 선이 유지되면서 단기적으로는 80에서 $100 선을 거래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내년 이후부터는 어떤 중국의 경제가 어떨지 그리고 미국의 시일가스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서 이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제 추석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네. 유가까지 이렇게 오르면 소비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가를 좀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네, 물론 뭐 전 세계가 지금 유가는 주시하고 있는 만큼 아마 공급 대책을 세울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이 오일 쇼크가 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에 대선인데 좋은 영향을 절대 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되는 주요 정책들은 당연히 원인이 되는 이 공급망을 어떻게 늘리느냐가 되겠는데요. 이 공급 촉진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그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과거의 셰일 업체들 역할이 어떻게 이제 증대되느냐,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란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또 풀 것이냐. 그래서 다양한 국제적인 원유 공급망에 대한 정책들을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군요. 그렇죠. 9월 들어서 올해 상반기 뜨거웠던 2차 전지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인컴형 주식들이 반등하고 있는데 네. 찬바람 불면 배당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행, 금융, 보험주들이 지난주에 좀 수급이 좀 좋았다고요?
네. 매년 가을이 오면 배당주들이 관심을 받게 됩니다. 연말 배당을 기대하는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인데요. 네. 지난주 보험주는 6.7% 상승하면서 코스피 변동률 1%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특징주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배당주의 관심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 한 달 업종별 추이를 본다면 전체 주가 상승률을 10% 이상 이 업종이 기록을 네. 하고 있고요. 같은 대비 코스피 증감률은 2%에 보면은 굉장히 크게 상회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업종 내에서도 보면 기대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판단된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판단되고요. 네. 다만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는 투자하기에는 아직 이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통 11월에 예상되는 계리적인 가격들이 있거든요. 계리적인 가격의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은 또 주가 변동성은 이제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이고 있습니다. 네. 주요 은행과 증권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은행주들도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지주사들이 분기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이런 것들을 소각하는 정책들을 확대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 은행주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주가 흐름도 조용히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데요. 또한 은행주들도 실적이 올해 좋잖아요. 예대 마진 때문에.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배당 확대 여력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특히 지방은행 지주들도 반기 배당을 이제 실시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사주 매입 등 이런 시행을 통해서 주가 환원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 네. 주가가 지금 현재 낮은 상태에서 굉장히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많이 지금 현재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은행주 주가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투자하면 연말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기대할 수 있거든요. 지금이 적긴 건가요? 적기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네. 그런데 부담이 이제 적은 거죠. 왜냐하면 그 주당 배당금을 보신다면 우리가 DPS라고 하는데 네. 이걸로 산정된 KB금융이나 카카오뱅크, 신한금융지주 이렇게 다양한 은행들 대부분 은행들이 올해 배당 수익률이 5점이 확정이 거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 가격에 들어가면 5% 이상을 배당을 받는 것이 확정적이다면 굉장히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주가가 부진했던 우리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 같은 거는 지금 상황에 연간 배당률이 9에서 10%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 떠나서 배당을 거의 9에서 10% 받는다면 굉장히 안전적으로 편안하게 그렇군요. 투자를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증권주 동량들도 보면 전주 대비 2.4% 상승해서 코스피 변동률에 대비해서 상회한 경우인데 이제 저평가된 매력과 지난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이 17%로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폭이 둔화됐어요. 네. 이래 악재들이 좀 둔화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좀 소폭 완화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뭐 조달금리 상승의 우려와 그리고 지금 신규 IB에 대한 딜 부재 등 이런 것들은 수익성 악화에 대한 이제 문제들은 계속 이제 잔존해 있는 상태지만 워낙 이제 증권주도 이제 그 가격들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저평가 매력이 지금 점차 부각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코로나 시절에 이 공모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올해는 좀 주춤하다가 9월 다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 주목받는 공모주 일정이 있나요? 네. 이번 달에 지금 최근 공모주와 분리과세 하이드 펀드에 대한 관심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건데요. 주요 종목 장세에 소외되신 분들은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 투자 시장인데요. 아마 이번 주에 그 두산 로보틱스와 밀리의 서재 등 5개의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나섭니다. 네. 지금 오늘까지 하는 게 전자책 구독 서비스의 밀리의 서재가 되고요. 이번 주에 반도체 장비업체 IMT가 일반 청약을 진행하고 오늘 내일이 또 인플루언스 마케팅 플랫폼인 리뷰 코퍼레이션과 망령계 보안 솔루션 업체인 한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이제 기업 공개를 하고 제일 빅은 21일, 20일 목요일, 금요일에 있는 협동 로봇 전문 업체인 두산 로보틱스가 일반 청약에 나섭니다. 네. 이 중에 시장은 올해 가장 최대 이제 IPO가 될 그 종목으로 두산 로보틱스를 뽑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 첫 따따블 상장이 될지 않을까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공개하고 이제 공모주 그렇죠. 일정을 잡은 거군요. 두산 네.
로보틱스는 어떤 기업인가요? 두산 로보틱스는 국내 로봇 시장의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는 기업이고요. 두산그룹의 계열사인 두산 로보틱스는 2015년 출범 이후 협동 로봇 양산을 시작했고 2018년 이후 줄곧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 4위를 진입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협동 로봇은 근로자와 같은 작업 공간에서 일하도록 설계된 로봇이기 때문에 이 산업용 로봇하고는 좀 다른데요. 산업용 로봇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는 반면에 협동 로봇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축 이상의 관절을 구성된 로봇팔이 두산 로보틱스가 40여 개국에 100개 이상의 판매 채널을 가지고 있고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둔다는 게 굉장히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고요. 지난해 5월 기준 미국 텍사스주 판매법인을 설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매출은 450억 원이 되고 2021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협동 로봇 그 누적 판매량이 1,000대를 돌파했습니다. 네,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독서 인구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데 공모주 경쟁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자책 구독협체인 밀리의 서재의 몸값을 낮춰서 이번에 재도전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KT 손자 회사인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전체 공모 가격이 23,000원으로 이렇게 낮춰서 유통 물량도 줄여서 재도전하기 때문에 아마 뭐 전체적인 그 서점 플랫폼에서는 아마 그 1등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공모주 투자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공모주에는 직접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공모주의 그 대표 청약 주관사를 확인하시고 그 증권사의 계좌를 미리 갖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고요.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면 사전에 청약 일정에 맞춰서 주관사를 확인하시고 미리 계좌 개설하고 희망 증거금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경제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릭.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한 날씨가 찾아오면서 야외 운동 즐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근육과 관절 부상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이 시기에는 유연성이 떨어져 낮은 강도의 운동이어도 무릎, 발목, 발바닥 등의 하체 관절 손상이 쉽게 생길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운동 전후로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 중에는 자주 쉬어줘야 합니다. 또 등산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잘 맞는 신발을 착용하고 등산용 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 오후 3시부터 대구 근대역사관에서 9월 음악이 흐르는 박물관이 개최됩니다. 대구 근대역사관 마당에서 대구 시립예술단 라헨 앙상블 팀의 피아노 6중주와 3중주 등의 연주와 성악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최근 멋진 풍경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대구 근대역사관과 경상가명공원에서 일상의 여유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 목요일 대구 행복진흥원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토론회 아이가족 러브도시 대구 만들기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다자녀 가정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는데요. 대구시와 시의회, 전문가가 대구에서 다자녀 가족을 이루고 잘 살기 위한 방법을 함께 모색합니다.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가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일생활균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경시가 내일부터 24일까지 대구 중구에서 문경 브루어리 팝업 스토어를 엽니다.
이번 팝업 스토어에서는 고즈넉한 한옥에서 문경의 대표 전통주를 맛볼 수 있는데요. 양조장 대표의 토크 콘서트, 한옥에서 즐기는 재즈 콘서트, 나만의 컵 만들기 등 다양한 강연과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또 문경의 주요 관광지와 대표 양조장 업체 4곳과 연계한 당일치기 문경 투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는데요. 행사 문의는 대구 전화 660-6614로 하시면 됩니다. 대구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구입 금액의 4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추석 수산물 물가 안정과 위축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진행되는 행사로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을 환급해 주는데요. 행사 기간은 9월 21일 목요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며 총 1억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27도에서 30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는데요. 그래도 30도를 오르내리다 보니 조금 한낮에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5에서 40mm 정도고요.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점차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계속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19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